카페 그 자리. 정연은 그날도 오전 10시 정각에 카페 문을 밀었다. 손잡이를 당기는 순간 익숙한 원두 향이 코끝을 간지렸고 그녀는 작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은퇴 후 6개월째 이 시간만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유일한 의식이었다. 창가 자리로 걸어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언제나처럼 느렸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평소 비어있던 맞은편 테이블에 누군가 앉아 있었던 것이다. 남자는 신문을 펼쳐든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회색 스웨터에 감색 바지, 손목에는 낡은 가죽 스트랩에 시계가 매달려 있었다. 정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 시계를 응시했다. 그것은 요즘엔 보기 힘든 기계식 시계였고 초침이 째깍거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했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짧은 눈 마주침. 정연은 황급히 시선을 거두고 자리에 앉았다. 가슴이 이유 없이 두근거렸다. 점장 지수가 환한 미소를 띠며 다가왔다. 26살쯤 보이는 젊은 여자였지만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는 노련했다. 정연은 늘 마시던 아메리카노를 주문했고 맞은편 남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같은 메뉴를 가리켰다. 지수가 주문을 받고 돌아간 뒤 카페는 다시 고요해졌다. 정연은 가방에서 책을 꺼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자꾸만 맞은편이 신경 쓰였다. 10분쯤 지났을까? 지수가 쟁반을 들고 다가왔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커피잔을 내려놓는 지수의 손이 평소보다 빨랐고 표정도 어딘지 당황스러워 보였다. 정연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려던 순간 맞은편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저기 실례지만요. 남자가 커피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이거 제 커피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정연도 자신의 잔을 내려다봤다. 평소와 다른 향이 났다. 바닐라 향. 그녀는 늘 블랙으로만 마셨는데. 아, 죄송해요. 지수가 얼굴을 붉히며 달려왔다. 커피를 바꿔가는 과정에서 정연과 남자의 손이 스쳤다. 짧은 접촉이었지만 정연의 손끝이 저렸다. 남자의 손은 거칠었다. 오랫동안 무언가를 만져온 사람의 손이었다. 괜찮아요. 그냥 마실게요. 정연이 먼저 말했다. 남자가 희미하게 웃었다. 향이 좋긴 하네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정연은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50대 후반이 되도록 이런 감정은 잊고 살았는데 그녀는 서둘러 책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날 이후 남자는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났다. 정연보다 5분쯤 늦게 오곤 했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만 들어도 그가 왔다는 걸 알 수 있었다. 특유의 발걸음 소리. 천천히 조심스럽게 걷는 사람의 걸음. 정연은 자신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 부인했지만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는 횟수가 부쩍 늘어났다. 사흘째 되던 날 정연은 남자가 작은 회중시계를 만지작거리는 걸 목격했다. 은빛 케이스에 섬세한 조각이 새겨진 시계였다. 그는 시계를 열었다 닫았다 반복하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것 같았다. 정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말을 걸어야 할까? 하지만 뭐라고? 30년 넘게 초등학생들 앞에서는 거침없이 말했지만 지금은 단 한마디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거 참 예쁘네요. 정연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너무 작아서 그가 들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남자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이 처음으로 정연과 마주쳤다. 깊은 갈색 눈동자. 거기엔 설명할 수 없는 슬픔 같은 게 서려 있었다. 제 아버지 시계예요. 남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30년 전에 받았는데 작년에 멈췄어요. 고치려고 여러 곳을 다녔는데 다들 부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지고 다녀요. 정연의 가슴이 조였다. 그녀도 멈춘 시간을 안고 살았다. 남편과 사별한 지 3년. 교직 생활을 마치고 나니 삶의 시계바늘이 그대로 멈춰버린 것 같았다. 아침에 눈을 뜨고 커피를 마시고 책을 읽고 다시 잠드는 일. 매일이 똑같았고 시간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쌓여만 갔다. 저도 시계가 있어요. 정연이 가방에서 작은 손목시계를 꺼냈다. 남편이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선물한 것이었다. 이것도 고장났는데 고치지 않았어요.
고치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아서요.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 사이에 묘한 이해가 흘렀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들. 상실의 무게, 혼자 견디는 시간들, 멈춰버린 일상 속에서 숨쉬는 법. 저는 도윤이에요. 남자가 먼저 이름을 밝혔다. 정연이요. 그녀도 따라 말했다. 이름을 교환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시작된 기분이었다. 다음 주부터 날씨가 쌀쌀해졌다. 정연은 코트를 챙겨 입고 카페로 향했다. 도윤은 오늘도 어김없이 나타났다. 그런데 그의 손에 책이 들려 있었다. 정연이 며칠 전 읽던 소설이었다. 우연의 일치일까? 정연은 가만히 그를 관찰했다. 도윤은 책을 펼쳐들고 천천히 읽어내려갔는데 가끔씩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정연은 따뜻해졌다. 점장 지수가 다가와 장난스럽게 물었다. 두 분 매일 같은 시간에 오시네요. 혹시 자리 예약해둘까요? 정연의 얼굴이 붉어졌다. 도윤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우연히 겹치는 거죠.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다. 적어도 정연에게는. 그녀는 이제 도윤을 만나기 위해 카페에 왔다. 커피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있는 시간이 필요했다. 어느 비 오는 목요일이었다. 정연은 우산을 깜빡하고 집을 나섰다. 카페에서 창밖을 내다보니 빗줄기가 점점 굵어졌다. 도윤도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만났다. 정연이 자리를 뜨려고 일어섰을 때 도윤도 따라 일어났다. 그는 가방에서 접이식 우산을 꺼냈다. 이거 쓰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조금만 기다리면 비는 더 올 것 같은데요. 도윤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단호했다. 정연은 우산을 받았다. 그의 손이 잠깐 그녀의 손을 감쌌다. 비 오는 날은 그냥 집에 계세요. 감기 걸리면 혼자라 더 외롭잖아요. 그 말이 정연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맞았다. 혼자는 외로웠다. 특히 아플 때. 아무도 물 한 잔 떠다 주지 않는 집. 기침 소리만 덩그러니 울리는 방. 정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집에 돌아온 정연은 옷장을 뒤졌다. 몇 년 전 짜다 만 머플러가 나왔다. 남편에게 선물하려던 것이었는데 완성하지 못한 채 서랍 깊숙이 밀어넣었던 물건. 그녀는 그날 밤 늦게까지 뜨개질을 했다. 손이 아프고 눈이 침침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뭔가를 만드는 행위 자체가 오랜만이었다.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 설레는 일이었나? 사흘 후 정연은 완성된 머플러를 가방에 넣고 카페로 갔다. 도윤은 평소처럼 신문을 읽고 있었다. 정연은 머뭇거렸다. 이걸 주면 오해하지 않을까? 아니, 오해가 아니라면. 자신의 마음이 어떤 건지 정연도 확신할 수 없었다. 저기. 정연이 테이블로 다가갔다. 도윤이 신문을 접으며 그녀를 올려다봤다. 이거 우산 빌린 것에 대한 답례예요. 머플러를 건네는 정연의 손이 떨렸다. 도윤은 천천히 머플러를 받아들었다. 손으로 짠 것이란 걸 한눈에 알 수 있는 투박한 모양이었지만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서툴지만. 아니에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도윤이 머플러를 목에 두르는 순간 정연은 자신의 얼굴이 활활 타오르는 걸 느꼈다. 그에게 어울렸다. 회색빛 스웨터와 감색 머플러. 마치 원래 그의 것이었던 것처럼. 그날 저녁 정연은 친구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주는 오랜 친구이자 유일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나 요즘 이상해. 정연의 고백에 은주가 킥킥 웃었다. 어떻게 이상한데? 카페에서 매일 만나는 남자가 있어. 그냥 인사만 나누는 사이인데 자꾸 생각나. 그거 좋아하는 거잖아. 은주의 단도직입적인 말에 정연은 할 말을 잃었다. 우리 나이에 무슨. 나이가 뭐 어때서. 마음이 가면 가는 거지. 혼자 늙어가기 외롭잖아. 은주의 말이 맞았다. 정연은 외로웠다.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게 두려웠다. 도윤을 만나면서 처음으로 내일이 기다려졌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금요일 오후 정연이 카페에 앉아 있는데 낯선 여자가 들어왔다. 30대 초반쯤 보이는 여자는 곧장 도윤의 테이블로 걸어갔다. 아버지, 딸이었다. 정연은 본능적으로 책으로 얼굴을 가렸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가 귓전에 또렷하게 들렸다. 왜 매일 여기 와? 집에서 쉬면 되잖아. 그냥 나오고 싶어서. 요즘 이상하다니까. 맨날 같은 옷 입고 같은 시간에 나가고. 혹시 누구 만나는 거 아니야? 순간 딸의 시선이 정연에게 꽂혔다. 날카롭고 차가운 눈빛. 정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버지, 저쪽 분이랑 아는 사이야? 응. 어떤 사이? 그냥 커피 마시며 인사하는 사이. 그럼 됐어. 더 이상 친해지지 마. 아버지 나이에 무슨 연애질이야.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정연의 손이 떨렸다. 책장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카페에 울렸다. 딸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다. 저쪽 분도 마찬가지예요. 외로우면 취미생활이나 하세요. 우리 아버지한테 관심 갖지 마시고. 정연은 견딜 수 없었다. 가방을 움켜쥐고 카페를 빠져나왔다. 뒤에서 도윤이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볼 수 없었다. 얼굴이 화끈거렸고 눈물이 차올랐다. 어리석었다. 50대 후반에 무슨 설렘이고 떨림이냐고. 결국 혼자 살아야 하는 나이인데. 그날부터 정연은 카페에 가지 않았다. 대신 집 근처 공원을 걸었다. 낙엽이 쌓인 길을 혼자 걷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도윤에 대한 그리움도 깊어졌다. 그의 조용한 목소리, 시계를 만지작거리던 손, 머플러를 두르고 미소 짓던 얼굴. 모든 게 선명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아침 정연은 다시 카페로 향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도윤을 만나지 않는 것보다 만나서 거절당하는 게 나았다. 적어도 그게 끝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카페 문을 열자 익숙한 원두향이 코를 찔렀다. 창가 자리. 도윤이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의 앞에는 커피잔이 없었다. 그저 테이블에 손을 올리고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여인 것 같았다. 뺨이 움푹 들어갔고 눈 밑에는 그늘이 졌다. 정연이 다가갔다. 발걸음 소리를 듣고 도윤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안 올 줄 알았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저도요. 정연이 그 앞에 앉았다. 테이블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가깝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그날 미안했어요. 딸이 실례를. 아니에요. 제가 오해를 산 것 같아서 죄송해요. 그냥 커피 친구였는데 제가 욕심이 났나 봐요. 정연의 고백에 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나도요. 욕심났어요. 처음엔 그냥 시간 때우려고 온 거였는데 어느새 당신을 보러 오고 있더라고요. 이제 혼자 마시는 커피는 너무 쓰거든요. 정연의 가슴이 뛰었다. 50대 후반의 가슴이 이렇게 쿵쿵거릴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도윤이 가방에서 회중시계를 꺼냈다. 이거 보세요. 그가 시계를 열었다. 초침이 움직이고 있었다. 째깍째깍. 멈췄던 시계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고치셨어요? 아니요. 어제 아침에 보니까 그냥 돌아가더라고요. 이상하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정연은 시계를 들여다봤다. 작은 톱니바퀴들이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다.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정연이 조용히 말했다.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움직이는 것.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이 테이블 위로 움직여 정연의 손을 덮었다. 따뜻했다. 그리고 단단했다. 오랫동안 시계를 고치며 살아온 사람의 손. 정연은 그 손을 꼭 잡았다. 점장 지수가 다가와 환하게 웃었다. 오늘 뭐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2잔이요. 도윤이 대답했다. 정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지수가 주문을 받고 돌아가면서 장난스럽게 물었다. 두 분 이제 자리 고정할까요? 정연과 도윤이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동시에 대답했다. 네, 같은 자리요.
창밖으로 초겨울 햇살이 쏟아졌다. 카페 안에는 은은한 재즈 피아노 선율이 흘렀다. 정연은 도윤의 손을 잡은 채 창밖을 바라봤다. 낙엽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지나가고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이제 그 시간은 무의미하지 않았다. 누군가와 함께 흐르는 시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했다.